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답답한 주말을 보내고 너무 추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와 강추위로 어려울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서 주말에 신랑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자거나 대기업 회장이면 이럴 때 몇 조 기부해서 국민들 재난지원금 나눠줄 거야. 왜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지?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요. 부자들은 그런 생각 못해서 부자 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팩폭이긴 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부자들의 기부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권에서는 정부에 의해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져 영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내지 않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발빠르고 세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2의 세금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평균 8,425원 인상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의 최신 소득 재산 변동 자료를 반영한 건데요. 건보료가 오른 이유 그리고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에 건보료 안내장 받고 놀라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 11월에 특히 좀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크게 이제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그 정산 등을 이제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내가 건보료를 많이 내나, 뭐 적게 내나 이런 부분이 체감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네. 자동차 기준에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자체가 증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회사를 꿋꿋이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건보료를 회사에서 50%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 이 건보료 맞습니다.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위도 하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프리랜서들은 지금 수입이 끊겼는데 건보료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올해 왜 건보료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건보료 기준에 반영되는 소득이 제가 모르는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모르는 소득이요? 네, 원래는 소득에 반영이 안 됐다가 소득에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기준 시가가 상승이 된다라면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상승하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르고 있던 소득이 잡힌 경우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는 건보료에 이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 상승. 최근에 공시지가 현실화 얘기는 네네. 계속 나오고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현실화 내용이 단지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런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11월부터 건보료가 그러면 올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반영하는 소득은요, 예를 들어서 작년 19년도 귀속소득이 20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가 확정이 되면서 확정이 되고요. 네. 그 확정된 자료를 과세관청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료에 20년 11월부터 21년 10월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를 확고히 추진하면서 올해 11월부터 연수입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소득뿐 아니라 임대, 금융소득의 납부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서 네.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추진됐는데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주택 임대 소득하고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과세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사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모두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은 돼 있었습니다. 네. 단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9년 이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소득에 반영이 안 됐었고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을 하지 않아왔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19년 귀속분부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의 소득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라는 게 집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렇죠. 월세, 월세나 그거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주택 임대 소득이 19년 이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는데 네, 이제 그것도 바뀌었고 그렇죠. 또 하나 금융소득은 뭐 예를 들면 주식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인가요? 금융소득에서는 제외가 그럼 되고요. 어떤 게 이자 배당 소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를 2천만 원이나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이제 은행에서 어느 정도 거래를 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2천만 원 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원래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과세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신다면요. 네. 연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올 5월에 소득세가 처음으로 부과됐고요. 네. 건보료도 11월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에 따라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다만 연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임대주택 수에 따라서 부부 합산으로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아, 잠깐만요. 첫째, 1주택 보유자 임대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2주택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는 보증금, 전세로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 전세로 집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경우에는 네네.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2주택의 경우. 그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한 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서 건보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익 금액부터 과세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부과가 되고요.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 초과한 수익 금액부터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건보료 부과되는 것도 아무나 부과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큰 줄기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반영이 된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원래는 소득으로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소득으로 그 건보료 과세 기준으로 반영이 되지 않던 소득들이 올 11월부터 반영돼서 올해부터 좀 건보료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직장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기준하고 피부양자 제외 자격 요건 등이 기존부터 변경 예정돼 있었던 게 있습니다. 네네. 그 기준이 변경이 된 거는 아니고요. 그 기준을 반영하는 소득에 반영되는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났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직장 가입자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직장 가입자인데 제가 정말로 만약에 정말 꿈이라도 꾸고 싶은데 3주택 이상
보유자예요. 그러면 제가 직장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을 적용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도 본인의 급여소득 이외에 네. 다른 주택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잡히면 네, 그 금액을 합쳐서 현재까지는 3,4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추가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네. 하지만 3,4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안 추가적인 되는데. 부가 보험료는 없지만 그 기준이 22년 7월부터는 2천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결국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건보료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소득으로 잡지 않고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소득에 그렇죠. 지금부터는 소득으로 잡고 건보료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 보험료 기준과 아까 말씀하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변합니까? 2018년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직장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같은 경우 아까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시 추가 보험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네. 피부양자의 경우는 소득 구분 없이 연소득이 3,400만 원이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표 기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표 기준이 5억 4천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돈 많은 아빠가 네. 이제 자식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보료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네, 있죠. 소득이 없는데 네. 없는 걸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구분 없이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올해까지는 그 기준이 적용이 됐지만 네. 22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소득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내려가고 네. 재산 기준도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3억 6천만 원으로 변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사실 소득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 분들 같은 경우에요. 올해 소득은 언제 반영됩니까? 20년도에 발생된 소득은 다음 연도 21년 5월에 세무서에서 확정이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선 해당 자료를 세무서로부터 건네받아서 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20년도에 발생된 소득이 22년 7월에 아까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2천만 원 기준이 되는 그 기준으로 일부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소득이 떨어진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이 부담스러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건보료 지금이 오른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고소득자인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탈세 말고 또 지혜롭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부가제도 개선 위해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소득을 지금 1,000만 원 초과자인 그 대상자에 대해서만 우선하여 건보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는 이 부과 기준도 점점 낮추는 걸로 의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꼭 2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발생이 되면은 건보료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은. 그래서 그 현재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아가는 제가 말씀드린 금융소득이란 거는 이자 배당 소득을 대부분 통칭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포함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현재 분류해서 과세가 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이거를 다 통칭해서 금융투자 소득으로 전면 소득세가 양도소득이 전면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네네. 하지만 5천만 원에 그 과세되지 않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라면은 이 방법 이외에 5천만 원 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되는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적절히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세금도 줄이면서 건보료 부담도 향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지금 건보료 과세하는데 잡히니까 잡히지 않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2023년부터 잡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실 때 이 건보료 인상이 걱정되신다면 좀 투자 자산 배분을 하셔서 하신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자, 언제나 지혜롭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송지영 세무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